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피하려 합니다. 행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돈, 날씨, 타인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훈련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규율입니다. 나는 대구에서 작은 상회로 사업을 시작하며 이 진실을 뼛속까지 배웠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보다 일이 틀어질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마음을 놓는 사람은 무너졌고 마음을 붙잡은 사람은 버텼습니다. 인생이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날, 폭풍 속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날, 그때 행복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선택도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그날 아침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당신은 하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태도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끌려갈 것인가? 약한 마음은 연민을 찾습니다. 강한 마음은 목적을 찾습니다. 고통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힘을 잃습니다. 고통은 판결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읽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섭니다. 강함은 편안함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칠 때 생각을 단련하고 아플 때 정신을 집중하는 사람만이 버팁니다. 웃음조차 힘들 때 짓는 미소는 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연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행복을 기다리지 않고 만드는 사람의 태도, 무너지는 날에도 다시 중심을 잡는 마음의 규율, 그리고 매일의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행복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되는 법을 알게 될 테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평생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행복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고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저절로 따라올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불행하다고 말하고 상황이 나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업을 하며 전혀 다른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통제하고 있느냐의 문제다.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시장은 언제나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오르내렸고 거래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며 하루아침에 계산이 틀어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과는 늘 같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텼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도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기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였습니다. 행복을 돈에 맡기면 돈의 흐름이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행복을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행복을 상황에 맡기면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 깊은 불행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인생은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이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태도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나를 끌고 가게 둘 것인가? 이 질문은 작아 보이지만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그 하루들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약한 마음은 늘 밖을 바라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왜 상황이 이 모양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따집니다. 그 끝에는 연민과 체념만 남습니다. 반대로 강한 마음은 안을 봅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이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행복은 기분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리해야 할 상태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흘러가고 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복을 조건으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내가 쥐고 있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이유. 다음 부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약한 마음과 강한 마음의 결정적 차이. 인생이 순조로울 때는 약한 마음과 강한 마음의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일이 계획대로 흘러갈 때, 사람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을 때에는 누구나 침착한 척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꺾이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나는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그랬고 사업이 확장되며 책임이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약한 마음은 위기 앞에서 연민을 찾고 강한 마음은 위기 앞에서 목적을 찾는다. 약한 마음은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누가 잘못한 것인가? 이 질문들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시선을 밖으로만 돌리기 때문입니다. 연민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연민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결국 상황의 포로가 됩니다. 반대로 강한 마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위기 앞에서 먼저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마음을 안쪽으로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며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기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위기 앞에서 흐트러진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계산도 흐려지고 판단도 흔들리며 결국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좋은 말로 상황을 포장하지도 않았고 남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약한 마음은 고통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내 인생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강한 마음은 고통을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점검해야 할 때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누군가는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마음은 행복을 외부에서 얻으려 합니다. 강한 마음은 행복을 내부에서 만들어내려 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한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질문을 반복해 왔는지의 결과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부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판결이 아니라 신호다. 사람들은 고통을 만나면 서둘러 결론부터 내립니다. 이제 끝이라고, 더는 방법이 없다고, 이 고통이 곧 자신의 인생을 규정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사업을 하며 그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 3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판결이 아니라 반드시 의미를 가진 신호다. 대구에서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사업이 커지며 책임이 늘어가던 시절에도 문제는 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거래가 막히고 계산이 어긋나고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곧바로 결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길은 틀렸다. 나는 여기까지다. 더 버틸 이유가 없다. 이런 해석은 순간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고통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디에서 균형이 무너졌는가?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가? 지금 나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고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사업에서 문제는 늘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으며 어딘가에서 기준이 느슨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라는 결론을 내릴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유를 결정합니다. 외부의 혼란이 내면까지 지배하게 두는 순간 사람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은 사람은 평화도 함께 잃게 됩니다. 나는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고통이 왔다는 것은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해지라는 요구라고 말입니다. 더 엄격해지고 더 차분해지고 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강함은 편안함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정된 날들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순간들이 사람의 중심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약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느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통을 신호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다음 부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생각과 태도를 훈련하는 법.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 때는 쉬어야 하고 아플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아왔습니다. 이 사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강함은 편안한 날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장 힘든 날에 생각과 태도를 훈련한 사람이 끝까지 간다.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은 지치고 계산은 복잡해지고 마음까지 함께 흐트러지기 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요구했습니다. 지금일수록 기준을 더 낮추지 말자. 사람은 지칠수록 생각을 방치하기 쉽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고 판단을 미루며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음은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생각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아플 때일수록 정신의 방향을 더 또렷이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방향을 잡지 못하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웃음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웃음은 연료입니다. 삶이 쉬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 위해 웃는 것입니다. 그 미소는 상황을 부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상황이 풀리면 마음도 따라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대부분 그 자리에 머뭅니다. 기다림은 태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선택의 포기입니다. 반대로 힘든 날에도 생각을 훈련하고 태도를 관리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미 한 단계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함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강함은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떤 태도를 반복해 왔는지의 결과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날,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다음 부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이 사람을 결정한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비슷한 날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날, 몸도 마음도 동시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는 날입니다. 바로 그때가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이 사람을 결정합니다.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이런 날들은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계획한 거래가 무산되고 계산이 어긋나며 하루의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다음 날은 더 버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날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그날에도 선택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힘든 날에 내린 선택으로 규정됩니다. 편한 날의 태도는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버티기 힘든 날의 태도는 그 사람의 기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두운 날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 깊이 가라앉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힘들다. 이쯤에서 내려놓아도 된다. 이 선택은 순간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힘들어도 한 가지를 붙잡는 길입니다. 아주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지킬 태도 하나, 오늘 포기하지 않을 기준 하나, 이 작은 선택이 사람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성공의 날이 아니라 무너질 뻔한 날이라고 말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넘겼는지가 이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에는 기쁨이 낯선 언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갈림길입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느리더라도 남아있을 것인가. 그 선택이 그 사람을 평균에 머물게 할지 다음 단계로 이끌지를 결정합니다. 이 5번째 부분에서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날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그날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어두운 날들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한 기준입니다. 다음 부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기준이 사람을 지킨다. 많은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지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완벽했더라면, 준비가 더 되었더라면, 조건이 갖춰졌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그 생각이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 육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기준이다.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나는 늘 같은 문제 앞에 섰습니다. 계획은 언제나 현실보다 단정했지만 현실은 늘 계획보다 거칠었습니다. 그때마다 완벽을 기대했다면 나는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완벽은 대부분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조건이고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기준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 지킬 수 있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다시 생각하겠다. 이 말들은 신중함처럼 들리지만 실은 기준을 미루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완벽을 기다리기보다 기준을 세우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상황이 나쁠수록 기준을 낮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순하게 더 기본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지키는 원칙은 기준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짜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매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제는 버티겠다고 말하고 오늘은 포기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이 결국 사람을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이 6번째 부분에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지킬 기준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 기준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상처와 실패를 붙잡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고통의 이야기를 버리고 극복의 이야기를 쓰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잘된 이야기보다 아프고 힘들었던 장면이 더 또렷하게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삶을 고통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이 7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묶어두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반복해서 말하는 방식이다.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이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형편이 나빠서, 환경이 불리해서, 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러나 그런 말들은 순간의 위안은 될지 몰라도 다음 발걸음을 만들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이야기대로 움직입니다. 계속 상처를 말하면 마음은 그 상처에 머무릅니다. 계속 실패를 말하면 시선은 뒤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자신이라고 믿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고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고통을 이야기의 끝으로 두지 않습니다. 나는 아팠다 해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바꾸었는가로 넘어갑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과거의 실패를 붙잡고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인정했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다면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내 정체성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석은 선택입니다. 같은 경험도 어떤 사람에게는 족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서 내가 그 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로 이야기의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상처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반면 극복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선택을 했다. 이 작은 차이가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7번째 부분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들려준 이야기는 고통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극복의 이야기입니까?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를 바꾼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아침마다 같은 선언을 반복하며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언이 마음을 복종시킨다.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의지나 감정에 기대려 합니다. 기분이 올라가면 잘 될 것이라 믿고 기분이 내려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사업과 삶을 겪으며 그 방식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아왔습니다. 이 8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음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반복된 선언과 습관에 복종한다.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은 늘 비슷했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마음이 가볍든 무겁든 기본을 먼저 확인하고 오늘 지켜야 할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반복이
흔들림을 줄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날의 기분보다 오랫동안 반복된 말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자기 자신에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 나는 해야 할 일을 한다. 상황이 아니라 기준을 따른다. 기분이 아니라 태도가 나를 움직인다. 이 말들은 자신을 속이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좋아지면 행동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행동이 먼저이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마음은 그 방향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보았습니다. 선언 없는 하루는 상황에 끌려가는 하루가 되고 반복 없는 결심은 며칠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언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지도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반복을 통해 이 방향이 기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흔들림은 줄어들고 선택은 빨라지며 태도는 안정됩니다. 이 8번째 부분에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기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같은 선언으로 마음의 기준을 각인시키십시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언과 반복이 쌓이면 사람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구조를 갖추는 일입니다. 다음 부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행복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감정에 기대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구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대구에서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하루의 성과는 기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잘 되는 날에도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어려운 날에도 지켜야 할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때 결과는 시간이 지나 반드시 따라왔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은 늘 변합니다. 좋은 날도 있고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따라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날의 기분이 아니라 그날의 구조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 반복이 사람의 상태를 만듭니다. 행복을 시스템으로 만든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기준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면 규칙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반대입니다. 규칙이 먼저이고 그 규칙이 반복될 때 행복이라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도 구조는 사람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온다. 이 9번째 부분에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행복을 느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하루에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그 구조가 힘든 날에도 돌아가게 만들면 행복은 더 이상 사라졌다.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결론, 행복에 대한 최종 정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통제라는 이야기에서 시작해
고통을 신호로 읽는 법, 어두운 날을 건너는 태도, 기준과 반복, 선언과 시스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이 마지막 10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찾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의 결과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찾고 싶다. 언젠가는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나 이런 말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행복은 아직 내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 생각이 사람을 오래 흔들리게 만든다고 봅니다. 대구에서 작은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책임이 커지고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을 때까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행복은 상황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반복해 왔는지가 결국 나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날들 속에서 조금씩 쌓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기준을 지킨 선택, 포기해도 될 것 같은 순간에 남아있었던 태도, 그 모든 것이 쌓여 사람의 중심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행복을 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은 다시 찾아오고 어두운 날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기준으로,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우연이 아니라 반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행복을 찾느라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행복을 기다리느라 오늘의 태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행복은 이미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상이 아닙니다. 보상도 아닙니다. 그저 끝까지 기준을 지켜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남는 상태입니다.